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10분 입시 정보 김성길의 입시 사이다. 답답한 입시 정보 사이다처럼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면 되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학업 성취,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진로 선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진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학업 성취, 좀 성적을 잘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적성을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분야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진로를 정했다면 그 진로에 맞게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학업 성취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학습 역량을 달성을 해야 그 분야로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정보 시대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쉽고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 또 계속적인 합숙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재의 과학자, 천재라고 부르는 아인슈타인인데요. 이분은 시간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잘하신 분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하루의 일과를 3등분 했다 그래요. 특허청 업무, 물리 업무, 또 가족 간의 시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만 잘해도 성적은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일정 시간을 좀 썼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좋겠는데, 학교 가기도 참 바쁜데 사실 30분 동안 명상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시간, 집에서 학교를 가는 시간, 그 시간이 뭐 10분에서 뭐 20분, 30분 정도 될 텐데, 그때 내가 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오늘은 어떤 수업이 들었지, 좀 이렇게 어떤 명상도 좀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또 우리의 두뇌는 수면을 취하는 무의식의 시간 동안 낮 시간 동안 미뤄왔던 휴식과 통합과 정리 시간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수면 바로 전에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성품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취침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시간표를 한번 보시고, 1교시에 어떤 과목, 2교시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과목, 1교시에 국어라면 국어 시간에 내일 배울 게 뭐지? 영어 배울 게 뭐지? 이렇게 한 번씩만 생각을 하는 것도 자기 주도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있어요. 학교 수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우실 텐데,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고 100% 기억할 수 있다면 시험을 보면 다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망각을 합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수업을 막 배웠어. 그럼 기억력이 100일 텐데 1시간만 딱 지나면 반은 잊어버리게 된다. 50%는 사라지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33%가 남아요. 그러니까 67%가 사라지는 것이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우리의 망각 곡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그날 배운 걸 100% 다 기억하고 있다면 시험 볼 때 100점을 맞을 텐데, 사람은 망각을 합니다. 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습입니다. 복습은 그럼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이죠? 바로 그 즉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학교 수업은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0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10분이 쉬는 시간인데, 이 쉬는 시간 10분 중 2분 정도만 가만히 앉아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뭘 배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 시간인데 오늘 국어 시간에 뭘 배웠지?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8분은 뭐 쉬는 시간에 친구랑 얘기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쉬는 시간 중 2분 정도는 그 전에 배운 게 뭘 배웠지만 한번 살펴보고 책을 덮는다면 우리의 기억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인데요. 국어는 일단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배경 지식이 쌓이고 독해력이 늘고 논리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 속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글을 문단으로 나누고 문단의 뜻과 요지를 파악하여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수능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 국어의 비문학 지문이 가, 나, 다, 라, 마 5개의 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글은
지은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죠? 잘 쓰여진 글은 논리력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논리력이 탄탄해지게 되고요. 또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국어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각각의 수능 시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게끔 가나다라 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의도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는 이런 비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도 있죠. 문학은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고전 문학도 있고 그럴 텐데, 시를 공부할 때는 그 시가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스토리로 엮는 것이 좋습니다. 시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시는 고도의 압축성과 함축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과 함축을 찾아야 되고요. 시적 화자의 태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시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설인데요. 소설은 등장인물 중심으로 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갈등이 나오는데요. 갈등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글을 읽으면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해소되지 않았는지, 해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소설 공부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전문학은 글 자체가 이제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문으로 좀 해석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시절의 어떤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이것이 고전문학에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어의 기본은 독서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문학 공부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어인데요. 영어는 일단 단어를 외우셔야 되죠. 1단계는 단어를 외우는 것이고 2단계는 문장의 구성, 성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품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영어 공부의 기본이다. 품사를 먼저 공부하시고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면서 독해와 문법이 그러면 쉬워진다 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법책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인간과 함께 좀 하는, 공부하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단어장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두꺼운 단어장보다는 나에게 맞는 그런 단어장을 좀 찾아서 거기에 맞는 단어 외우는 것, 이 부분부터 실천한다면 영어 공부는 실력이 좀 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듣기, 회화, 이 부분은 반복이 중요하죠. 반복이 중요한데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다면 듣기 능력도 향상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은 국어, 영어와 달리 공부를 할수록 성적이 오르는 과목입니다. 수학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필수로 쓰이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됐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이 어떤 문제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공식을 암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학은 예습, 복습, 틀린 문제, 다시 풀기, 이 중에서 반복,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식은 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습, 복습해 보시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서 그 문제를 맞출 때까지 계속 푸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할수록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이 방송을 듣는 2학년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중요해졌기 때문에 수학을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방법인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활동이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주도 능력과 학습의 선순환 과정인데요.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보면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언제 어떤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왜 할까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실천하시죠. 계획대로 실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 내가 공부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본 내용을 다음 공부에 또 다시 반영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고, 실천한 대로 평가를 해보시고, 다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학습에 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이런 부분이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이 방송을 쭉 들어보셨지만 특별한 부분은 없죠. 가장 좋은 실전 방안은 바로 복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습은 바로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 시간에 바로 쉬는 시간에, 근데 쉬는 시간 10분 내내 공부할 수 없으니까 2분 정도만 투자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수업이 끝났다면 그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내가 뭘 배웠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배운 걸 토요일날, 휴일날 아침 일어나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는 것이고요. 일주일 단위의 복습 내용을 월말에 또 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습, 반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 시험을 대비해서는 2개월 단위로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조금 좀 놀다가 시험 때만 되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도 성적이 올랐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로바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 복습, 반복과 복습은 성적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복과 복습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EBS는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응원하겠습니다.